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40주가량의 자사주 취득 소각 공시가 올라오면서 아랫꼬리 반등이 나왔죠. 지금은 하락폭을 4%까지 줄여놓은 상태예요. 물론 최근 조정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비중을 담아야 되는 걸까 고민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SK 하이닉스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차트 먼저 봐볼게요.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하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중요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10%가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하셨겠죠. 하지만 그 구간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하락 채널 하단을 돌파한 이후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보여준 SK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전량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중이 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력한 상승에 추격 매수를 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반등에 최근 조정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전량 매도를 던지고 이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단언을 한다면 그거는 투매고 후회가 남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이 강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에이파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술적 조정이나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성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ABC 파동으로 나온다고요.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도 똑같았죠. SK 하이닉스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을 때 원웨이성 하락을 보여주고서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왔나요? 아니죠. 조정을 받고서 소폭 반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갱신시키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했다가 추가 조정에 매도를 하시면서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로 조정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A파 상승과 1대1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상방이 열려 있을까요? B파의 조정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승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80만원 중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90만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비중 조절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전량 매도를 던진다면 투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다르지 않다고요. 왜?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조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체결되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결국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하락이 아니라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아래에서 동반된 거래량이 매수가 체결됐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오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수급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주가의 반등을 만들었던 건 개인들이 아니죠. 오히려 개인들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던졌고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일본 금리가 그걸 따라 잡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던져졌기 때문에 수급이 강력하게 붙지는 않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수급이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리하게 비중을 덜어낼 필요도 없다고요. 물론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전 고점까지 주가의 상승이 나올 거니까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서도 저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비중 조절은 충분히 해도 된다, 나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기술적 반등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최근 나왔었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윗구간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의 조정이나
아니면 차트상으로 쌍바닥, 아니면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는 어센딩 차트는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평선의 정배열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윗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만큼 그 기간의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 예상치를 뛰어넘는 변동성은 또 한 번 시장에 던져지겠죠.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정고점 돌파가 어렵다, 300만원 돌파가 어렵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그만큼 걸린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SK 하이닉스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기간의 조정 동안 나오는 변동성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1%, 2%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시장만 봐도 알잖아요.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어떻게 10%의 변동성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만 보면 안 된다고요. 단순히 주가만 봤을 땐 이 주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차트상 중요 구간을 파악하는 거고, 차트상 중요 구간을 파악했다면 그 구간에 왔을 때마다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결국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돈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구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 중요 위치를 파악했다면 거기서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되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급도 보면서 그 구간에서 메이저 증권사의 순간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과 대차장고를 보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움직임까지 따라가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해야지 지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 기술적 반등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 타점 등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시겠죠.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어디서 비중을 담을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SK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남겨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결국 SK 하이닉스가 아래꼬리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죠.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받지 못해서 저평가돼 있었던 기업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량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